설렘과 함께 건물로 들어가려는 세 소년이 보입니다. 그들에게는 첫 미팅이었습니다. 토키와는 긴장했고 아사기는 기대했고 하기는 귀여운 여자아이들을 만날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토키와의 여자친구인 수호가 그들을 초대한 모양입니다. 두 사람이 같은 반이었기에 그는 수호에게서 자리가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뒤쪽에 자리를 마련했고 하기는 여자들을 기다리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들을 안내했습니다. 기다리게 할 수는 없었죠. 하지만 그들 앞 테이블에는 3명이 눈부신 소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세 소년 모두 충격을 받았습니다. 토키와는 수호에게 전화해서 확인하려 했고 수호는 바로 나타나 그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의 곁에 그녀는 친구들을 기다리게 하는 건 매우 무례한 거라고 말했고 세상에나 맞는 테이블이었어요. 소년들은 자기들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사실 수호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고 그녀는 오해를 풀어주었어요. 혼란을 풀었어요. 그녀와 친구들은 일 때문에 정신없었고 옷을 갈아입으면 늦을까 봐 걱정했어요. 그들은 어디서 일했을까요? 드래킹 바에서요. 소년들은 드래킹 여자들 앞에 앉아서 초조해했어요. 전혀 상상도 못했던 일이야. 건배 후 수호는 킹게임을 위한 막대기를 꺼냈어요. 그녀는 코아쿠와 후지를 소개했어요. 하지만 평범한 규칙은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택된 두 번호는 키스해야 해요. 소년들은 어리둥절했어요. 이게 막 만난 사람들이 하는 게임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았거든요.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끼리 빨간 쪽을 뽑은 아사기가 왕이 되었고 그는 2번과 5번이어야 한다고 결정했어요. 2번과 5번이 수호와 코아쿠라는 걸 알게 된 후지 카메라를 준비하고 사진을 엄청 많이 찍었어요. 수호가 코아쿠의 머리를 쓰다듬는 사진들이었어요. 하지는 혼란스러우면서도 동시에 놀랐어요. 멋진 남자들이 키스하는 걸 보면서요. 하지만 잠깐, 그들은 사실 여자였어요. 그는 빨간 막대기를 뽑아 다음 왕이 되었어요. 그는 그 여자들 중 한 명과 짝을 이루기만 하면 되었어요. 그리고 1번은 소호였고 4번은 토키와였어요. 그녀는 그의 머리를 들어 올리며 물었어요. 어디에 키스할까요? 토키와에게. 그녀는 향기가 너무 좋았지만 잠깐, 그는 정신을 차릴 필요가 있었어요. 그녀가 완전 책봇이라서 그렇게 당황했던 거야. 아니, 저건 수호였어.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지. 그 사실을 깨닫자 그의 머릿속이 폭발했어. 사실 더 나빴다는 걸 알게 된 거지. 수호는 아직 아무것도 안 했으니 무슨 일인지 전혀 몰랐어. 그때 지켜보던 웨이터 중 한 명이 저 소시지 파티가 뭐냐고 물었어. 그리고 저는 당신이 왜 제 영상을 좋아요 누르지 않고 구독하지 않는지 묻고 싶어요. 뭐라고요? 이미 구독하셨다고요. 쪽쪽. 하지만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당장 구독해주세요. 여기 제 슈조 위클리 채널에서는 제가 모든 슈조 애니메이션을 다루고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다루지 않는 것들까지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다룬다 해도 AI 목소리 쓰면서 저 따라하는 게 너무 티가 나요. 그냥. 거기다 매주 라이브 스트림을 진행해서 여러분과 함께 재밌는 게임과 다양한 주제로 놀아요.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방식으로요. 그러니까 어서 오세요. 차 한잔 하시고 구독도 해주세요. 식사 중에 세 소녀는 화장실 간다는 핑계로 자리를 떴다. 거기에 도착하자 후지는 그들을 따라 들어가려 했지만 코아쿠가 후지를 붙잡아 끌고 왔다. 수호는 코아쿠가 상황을 제어하기 위해 와줘서 안심했다. 하지만 남자애들이 여전히 방어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을 보고 지금이 그들에게 작은 선물을 줄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했다. 화장실에서 아사기는 하기에 어떤 여자애에게 관심 있는지 물었고 하기는 그 잘생긴 여자애들을 생각만 해도 땀을 뻘뻘 흘렸다. 그때 갑자기 토키와는 수호에게서 문자를 받았는데 수호는 남자애들을 여자 옷차림으로 놀라게 한 것에 대해 사과하며 그들이 평소에 어떻게 생겼는지 사진을 보냈다. 소년들은 그 여자애들이 분장을 지운 모습이 얼마나 귀여운지 예상치 못했어. 하지는 너무 흥분해서 바로 돌아갔어. 하지만 새 소년들은 새 여자아이들이 여전히 분장을 한 채 사진을 찍고 있는 것을 보고 실망했어. 소년들에게는 귀가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수호는 애프터 파티를 제안했어. 그들은 노래방에 갔고 아사기는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만 토키와와 하즈는 여전히 경계하고 있었어. 새 여자아이들이 방을 빌리는 카운터에서 직원은 그들의 아름다움에 얼굴이 빨개졌어. 너무 예뻐서. 수호는 게임을 하기로 했어. 점수가 가장 높은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기는 수호가 뭔가 꾸미고 있다고 생각해서 내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토키와는 자신감이 있었고 자신의 노래 실력이 뛰어나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이기기 위한 조건은 여자들이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시작했고 토키와는 자신의 실력에 대해 옳았습니다. 98.92점을 받고 그는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수호가 노래를 부르기 전까지는요. 모두의 귀에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빛을 비추듯이 와, 그녀가 만점을 받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웨이터가 들어왔는데 남자아이들이 여학생을 벌주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나, 토키와를 꾸며놨네. 웨이터가 간 후 토키와는 부끄러워서 소리를 질렀다. 알고 보니 이 반은 남자들이 의상을 빌릴 수 있는 곳으로 유명했다. 수호는 모두와 함께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어서 기뻤고 토키와에게 잘 어울린다고 말했다. 멋졌다고. 하지는 이 일에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후지에게는 무언가가 불붙었다. 바로 이거였다. 꿈꾸는 왕자님과 초라한 남자가 노래방에서 몇 시간이나 함께 보냈다. 다음 이야기에 쓸 수 있겠어. 배경사진이 필요했어. 더 이상 사진을 찍고 싶지 않았지만 코아쿠를 쳐다보면서 더 이상 사진은 찍고 싶지 않았지만 코아쿠는 시원하게 음료를 마시려고 했지만 하기의 것이라는 걸 알고 뱉어버렸다. 하기의 것이었어. 지금은 잘생긴 남자처럼 보이지만 간접 키스를 신경 쓰는 여자아이인 것 같았다. 간접 키스를 신경 쓰는 타입이었어. 그녀가 당황하는 모습을 보니 하기의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노래방 후에 후지는 오락실에 가고 싶어 했다. 안에서 아사기는 그녀가 자신이 가지고 싶어 했던 시리즈의 피규어를 순식간에 뽑는 것을 지켜봤다. 보고 있어요. 혼자 해봤지만 완전히 졌어요. 마지막 남은 시도에서 후지에게 도움을 받아 아무 문제 없이 이겼어요. 문제 없이요. 근데 그때 둘이 어떤 자세였던 거야? 하기는 코아쿠에게 해볼 거냐고 물었지만 코아쿠가 거절하자 어색한 마음으로 하기가 게임을 시작했어요. 어색한 마음으로요. 전에 간접 키스 때문에 분위기를 풀고 재밌게 놀고 싶어 했어요. 재밌게 놀고 싶어서요. 어머나, 생각에 푹 빠져서 귀여운 점수를 냈네요. 액세서리. 망설일 시간 없이 그는 그것을 코아쿠에게 건넸다. 그녀는 꽤 놀란 듯했고 하기는 자신이 여자로 변장한 매력적인 여자에게 선물을 건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식은땀을 흘렸다. 여장한 멋진 여자에게 선물을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고는 자신은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고 그녀는 그것을 받았다. 이런 귀여운 물건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버리기에는 아깝다고 생각했다. 버리다니. 모두가 잘 지내는 것을 보며 토키와는 수호가 어떤 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무언가에. 그녀는 포토부스에서 사진을 찍고 싶어 했지만 남자는 출입 금지인 것 같았다. 지금 모습으로 들어가면 직원들이랑 손님들이 혼란스러워할까 봐 들어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때 토키와가 다 같이 평범한 사진을 찍자고 제안했어요. 수호는 괜찮다며 그를 데리고 가 버렸지만 토키와는 당황했어요. 단체 사진이 아니라 두 사람만 찍는 사진을 원하는 줄 알았거든요. 토키와를 가까이 끌어당겨 사진을 찍으면서 후지는 자기 사진도 찍었고 셀카가 정말 잘 나왔어요. 아, 좋다. 어젯밤 파티 때문에 다른 남자들은 늦잠을 자고 있었고 토키와는 그들을 위해 필기를 해야 했어요. 글쎄, 적어도 수호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안심할 수는 있었겠지. 농담이야. 그녀는 그가 소란을 피우지 못하게 입을 막고 조용히 시켰어. 수업 후에 일이 있어서 다른 반 친구들이 그녀가 누군지 알아차리지 않길 원했어. 그래서 변장하기로 했지. 토키와는 바로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이 없었어. 수업이 시작되자 그는 유인물을 깜빡 잊고 와서 수호가 자신의 것을 내주었어. 하지만 그녀가 너무 가까이 다가왔지. 너무 가까워서 토키와는 전혀 집중할 수가 없었어. 수호가 과제를 제출하자 뒤에 앉은 두 여자아이가 토키와와 잠깐 이야기하고 싶어 했어요. 그들은 그가 왕자를 어떻게 아는지 궁금해했어요. 캠퍼스에 갑자기 나타난 신비롭고 눈부시게 잘생긴 남자. 아무도 그의 전공이나 이름을 몰라요. 그에 대한 모든 것이 수수께끼였어요. 사람들이 그에게 말을 걸려고 하지만 그는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져요. 그는 SSR 왕자로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아이들의 열렬한 태도 때문에 수호가 변장을 했던 거겠죠. 토키와가 몰리는 것을 보고 수호는 끼어들며 말을 끊었어요. 얘기하고 토키와를 끌고 갔어요. 아이들은 마침내 학교에 도착했고 수호가 토키와의 손을 잡고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토키와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수호가 사실 SSR 왕자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 후 하기는 쓰러지며 그녀가 소문보다 더 멋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머, 수호는 다음 수업이 5분 후라는 알림을 받았고 휴대폰에는
토키와와 함께 찍은 셀카가 있었어요. 왜 배경화면으로 설정했을까요? 글쎄요.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니까요. 다른 날, 소년들은 후지가 아사기를 자기의 모델. 그러자 수호가 토키와 뒤에서 나왔고 그 뒤에 후지가 있었어요. 멋있어요. 항상 무심한 태도로 말하네요. 후지가 아사기를 따로 불러내서 하기와 토키와는 몰래 감시했어요. 그들을 애가 나이 들면 사기당할 타입이라 걱정했어요. 계속 지켜봐야 했지만 이 거리에서는 둘이 무슨 얘기하는지 잘 들리지 않았어요. 그들이 후지는 아사기에게 사진 찍으라고 손을 내밀게 했어요. 예전에는 자기 손을 썼지만 너무 여성스러워 보여서 취미가 만화 그림이었던 그녀는 참고할 남자의 손이 필요했어요. 특히 순정 만화와 전투 만화였죠. 아사기는 자신의 손이 만화에 나온다는 생각에 눈이 반짝였어요. 그는 더 인상적인 포즈를 여러 가지 시도했지만 그녀의 생각은 그의 손을 어떤 이유로 묶고 아픈 척 해달라는 것이었어요. 풀려고 하던 그는 후지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그를 재밌는 자세로 만들고는 억지로 눕혔어요. 그녀가 사진으로 남기고 싶어 했던 바로 그 포즈였죠. 제목, 전복. 하지만 코아쿠가 도착하자 여자아이들이 돌아섰다. 후지가 아직 출근하지 않아서 스오우는 코아쿠에게 후지를 데리러 가라고 보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른 두 남자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해했다. 아사기를 풀어주면서 코아쿠는 후지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 거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친밀한 포즈처럼. 하지만 그녀가 너무 좋은 향기가 나서 받아들이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 후지가 끌려가자 아사기가 그들을 멈추게 하며 그녀에게 만약 그녀가 모델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그에게 전화할 수 있었다. 그는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녀의 만화를 읽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녀는 그가 알시파를 읽는데 괜찮다면 괜찮다고 했다. 결국 아사기는 후지의 만화를 읽지 못했다. 하지는 이 모든 일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토키와와 아사기는 믹서 후에 여자들과 플러팅을 시작했지만 왜 그는 아무런 반응도 없었을까? 순서상으로는 그와 코아쿠가 다음 차례여야 했다. 그는 왜 아무런 반응이 없는지 아사기에게 물었고 낙천적인 소녀는 아마도 그녀가 너를 싫어하는 거라고 대답했다. 오, 안 돼. 하지의 얼굴이 바닥에 쾅 하고 부딪혔다. 마지막으로 그와 코아쿠가 만났을 때 두 사람은 서로 쳐다보지도 않았고 대화는커녕 말도 하지 않았다. 눈물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시원한 맥주를 따면서 작고 귀여운 여자애들이 더 좋다고 말해야 했다. 어쨌든 시크한 여자애들보다. 하지만 다음날 쇼핑가에서 두 사람은 우연히 마주쳤다. 하지는 자신이 어떤 저주에 걸린 건 아닌가 위아해하며 그녀를 직장에서만 만나는 걸 깨달았다. 유니폼 차림으로 손님이 물건을 두고 가서 가져다 주려고 왔다가 이제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 그녀는 공손히 인사하며 가려 했지만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다. 하지는 그녀가 젖지 않도록 재빨리 이불 속으로 끌어당겼다. 이불 속에서 기다리며 그는 자신이 전혀 로맨틱한 감정을 느끼지 않는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다. 전혀. 함께 비를 피하는 것이 가장 로맨틱한 장면이어야 하는데도 말이다. 왜? 그가 잘생긴 남자 옆에 있는 걸까? 지나가는 여자들은 분명히 코아쿠에게만 관심이 있었다. 그는 사진 속에서 귀엽게 보였던 그녀가 지금 여자 옷을 입고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사진 속 모습처럼 만약 친구가 된다면 그녀가 자신을 위해 옷을 입어줄까? 흠뻑 젖은 그녀를 보며 그는 젖은 걸 지적했고 세상에. 그녀는 가려야 했다. 그러자 하기는 자신의 가디건을 그녀에게 던져주며 어떤 흥분도 부인했다. 감기에 걸리면 안 된다는 핑계를 대면서 그녀를 올려다보며 그는 자신의 가디건을 입은 그녀의 귀여운 모습에 압도당했다. 아니, 그는 잘생긴 남자를 귀엽다고 부르는 걸 멈춰야 했다. 그는 마음속으로 갈등하며 자신의 심장이 두근거리는 이유는 그녀가 실제로 여자아이였기 때문이라고 스스로에게 상기시켰다. 그때 가게 주인이 우산을 들고 나왔다. 우산이 하나뿐이었기에 코아쿠는 하기를 역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냥 그녀를 직장에 데려다주는 것으로 만족했지만 오호, 이것은 유명한 우산 아래 함께 걷는 로맨틱한 장면이었네. 어휴, 그녀의 어깨가 자신의 어깨에 스치는 것에 흥분하고 있었어. 하지만 그녀가 너무 잘생겨서 그는 그녀에게 반하고 싶지 않았어. 돌아와서 하기는 도망쳤다. 더 이상 못 참겠다는 듯이. 하지만 코아쿠는 언제 카디건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했다. 그의 뒤에서 그를 바라보며
무언가 그녀의 감정을 흔들었다. 함께 걸었던 것을 생각하니 얼굴이 붉어졌다. 아파트에서 하기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쓰러졌다. 그는 이제야 자신이 카디건을 두고 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물론 코하쿠의 여자아이들도 그 소년의 가디건에 호기심을 가졌습니다. 갑자기 수호가 토키와에게 유혹적으로 속삭이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녀는 그가 제대로 잡도록 도와주고 싶었고 잘 이끌어줄 생각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된 걸까요? 글쎄요. 그녀는 그를 어느 날 자신의 직장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오겠다고 말해주길 바랐지만 그는 전혀 그럴 의향이 없는 것 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향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사기는 들어가고 싶어 했고 하기는 그냥 남기로 했습니다. 입구에서 소년들은 가게 전체가 반짝거린다고 말했습니다. 토키와는 수호가 그를 놀라게 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한 채 정말 들어가야 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하지가 어디 있는지 궁금해하던 그녀는 그가 너무 당황해서 따라오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수호는 문을 열고 남자들을 로즈, 남성 의류 테마 바로 안으로 맞이했다. 토키와는 너무 잘생긴 남자들이 많아서 감당이 안 되었지만 아사기는 분명 흥분한 것 같았다. 아무도 놀라지 않았지만 그들은 멋있어 보이는 후지가 특별한 칵테일을 만들어 주었다. 그녀는 칵테일을 밀면서 위쪽은 공격수, 아래쪽은 수비수라고 설명했다. 어쩌면 두 사람의 상호작용을 보는 것이 토키와를 조금 진정시켰다. 그들은 여느 때와 같았다. 토키와는 여기 분위기가 메이드 카페랑 좀 다르다고 말했어요. 하지 씨에게 초대받아 한 번 가본 적이 있었죠. 아마 쌀을 먹고 바로 집에 갔어요. 이 말을 들은 수호는 자기 식당에 아마 쌀을 아주 빨리 가져왔고 케첩병을 토키와의 손에 쥐어주며 마법처럼 도와주며 병을 짜도록 했어요. 그게 그 식당의 특선 메뉴였죠. 그녀의 안내는 너무나 관능적이어서 토키와는 여자처럼 비명을 질렀어요. 평소처럼 눈부셨지만 케첩을 받은 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 것 같았어요. 토키와는 귀엽게 적힌 아마쌀을 응시했다. 그는 이게 무슨 일인지 궁금했다. 그때 수호가 그의 가슴을 만지며 나와 메이드 중 누가 더 흥분시키는지 물었다. 그리고 토키와는 수호의 이름을 큰 소리로 불렀다. 손님들이 더 들어오면서 그는 핑계를 대고 도망칠 생각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수호가 그를 쳐다보고 있어서 음식을 다 먹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먹여줄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수호는 이번 테이블로 불려가서 퍼포먼스를 선보였고 여자들을 매료시켰다. 그녀가 얼마나 인기 있는지 보니 토키와는 그녀에게 자신 같은 사람을 위한 시간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를 말이죠. 그러자 아사기는 코하쿠에게 함께 이야기하자고 했고 정말 엄청난 눈빛으로 남자들을 노려봤어요. 죽일 듯이. 세상에, 그녀는 남자들을 휘어잡는 스타일로 그들에게 자기를 즐겁게 하라고 했어요. 그들의 잔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더 가져오라고 했고 그들이 그렇게 하자 토키와를 쓰다듬으며 착한 아이라고 불렀어요. 그들이 따르자 후지에게 칵테일 2잔 더 만들러 가고 후지는 코하쿠의 연기를 45점으로 평가했어요. 점수를 코하쿠는 왜 자신이 CEO 같은 사장 캐릭터를 연기해야 했는지 궁금해했고 후지는 설명했어요. 수호가 왕자님이었고 그녀는 게으른 타입이었기 때문이죠. 장난기 많고 형 같은 타입도 있었고요. 코하쿠가 자신의 성격을 잘 모른다고 말했지만 후지가 도와서 분석해줬어요. 정리해줬어요. 고압적인 CEO 타입은 박식했죠. 처음에는 건방진 녀석으로 보일 수 있지만 가끔은 어설프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친절하죠. 그런 타입이 사람들에게 감정을 싹 틔우게 하죠. 멀리서 지켜보던 두 소년의 마음은 코하쿠와의 교류에 두근거렸습니다. 코하쿠와의 토키와는 오랫동안 머리 쓰다듬을 받지 못해서 그걸 생각하고 있었다. 잠깐 수호에게서 저기를 느낀 건가. 음료를 가지고 돌아온 코하쿠는 하기가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놀랐다. 능군. 너무 시끄럽다고 혼났지만 이제 언제 빌린 카디건을 돌려줄 수 있을지 궁금해했다. 는 것이다. 그러자 후지가 나타났는데 코하쿠가 까칠한 CEO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났다. 는 것이다. 그래서 코하쿠는 남자아이들을 가리키며 하기에게 빚진 돈을 갚겠다고 전해달라고 말했다. 는 것이다. 후지한테 두엄지척을 받고 나니까 남자들은 긴장해서 하기가 도대체 뭘 했을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그냥 오해였어요. 하지만 이건 모두 오해였습니다. 퇴근 후 탈의실에서 코하쿠는 보스 같은 CEO 역할이 너무 그녀에게는 많은 의미가 있었지만 고객들에게는 꽤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동료들은 코하쿠에게 다른 역할을 제안해보려고 했지만 남은 건 더러운 남자 중 2병.
그리고 얀데레 뿐이었습니다. 코아쿠는 좀 더 평범한 역할을 원했어요. 하지만 후지는 그것들이 지루하다며 다 버렸어요. 다른 역할들을 제쳐두고 코아쿠는 중 두병 역할에 대해 물어봤어요. 과대망상적인 10대 소녀로 묘사된 후지는 재빨리 연기하며 몸을 떨며 오른쪽 눈이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코아쿠는 진심으로 걱정했고 그녀가 농담하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다른 역할은 사랑에 빠진 여자였는데 수호가 전에 시도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잘 되지 않았어요. 그녀는 손님에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고 있었어요. 나만 보겠다고 약속했잖아요. 너무 슬퍼요. 집에 가둬버릴까? 어머나, 모든 여자아이들이 자기를 가두라고 원했대요. 후지가 그러자 까칠한 CEO가 나오는 만화책들을 다 책상에 내려놓았다. 모두 코아쿠가 열심히 공부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못하면 변태 남자 역할을 해도 되고. 산책 중에 하기는 코아쿠에게서 오늘 만날래? 라는 메시지를 받았다. 같이 놀자는 거였어. 하기는 코아쿠한테 받은 문자를 친구들에게 빨리 보여주려고 달려갔다. 어제같이 술집에 가지 않아서 좀 어색하지만 여자애의 제안을 거절할 수는 없잖아. 하지만 그의 친구들은 코아쿠가 하는 말만 생각났다. 하기가 뻔뻔하게 나한테 빚을 지게 하고선 날 피하네. 그러면서 나를 피해 다니고. 나는 반드시 내가 빚진 것을 갚을 거야. 아사기야 사기는 하기에 코아쿠가 사실 정말 화가 났다고 설명해줘. 그리고 하기는 정말 겁을 먹었어. 그는 비에 젖은 그녀의 비치는 셔츠를 본 기억이 떠올라서 자신을 자책했어. 배려심이 없었다고 생각하며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어. 그들의 만남 장소를 몰래 찾아가던 중 코아쿠의 위압적인 모습에 겁을 먹었어. 그는 며칠 전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실수로 무뚝뚝한 말을 할까봐 두려워서 갑자기 놀라서 소리 지르며 깜짝 놀랐어. 그의 뒤에 그는 카페 안에서 그녀에게 허리를 숙이며 자신의 무심한 말이 그녀의 감정을 상하게 할 줄 몰랐다고 말했다. 그의 말이 그녀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는 것을 몰랐다고 했다. 하지만 코아쿠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몰랐고 다른 여자들은 모두 그녀의 잘생김에 뿅갔다. 잘생긴 외모에 그녀는 그 전날 밤 자신이 연기해야 했던 오만한 CEO 사장 캐릭터 때문에 이런 큰 오해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그 때문에 이런 큰 오해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오늘도 남자 옷을 입고 왔는데 그가 자신을 더 쉽게 알아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가 자신을 더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지는 그녀가 전혀 화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안심했고 그녀가 그를 만나고 싶어 했던 이유는 오늘 만남은 그에게서 빌린 카디건을 돌려주기 위해서였죠. 그는 이제 그 보답이 무슨 뜻인지 이해했고 스웨터에서 나는 천상의 향기를 맡았습니다. 자기 스웨터에서 웨이트리스가 돌아와서 파르페를 추천했습니다. 코아쿠는 처음에 남자 둘이서 파르페를 먹는 건 이상해 보일 것 같아 거절하려 했습니다. 함께 파르페를 먹는 게 하지는 놀라서 메뉴판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다는 걸 깨닫고서요. 하지만 그는 남녀 모두 맛있는 음식을 즐기니까 괜찮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괜찮다고. 하지만 코아쿠는 지나가는 여자애들이 자신을 보고 라고 부르는 걸 우연히 들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잘생긴 애들 중 하나가 단 거 좋아하는 남자는 멋없다고 했어. 그러자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고 하기는 단 것이 그녀의 건방진 태도와 상충되는 건 아닌지 위아해했다. 그는 다른 걸 먹자고 배려하려 했지만 그녀는 갑자기 자기는 파르페를 정말 좋아한다고 소리쳤다. 잠깐의 정적 후 하기는 사랑의 화살에 꿰뚫렸다. 하지만 하기는 코아쿠가 파르페를 좋아한다는 걸 깨닫고 오해가 풀렸다. 자기를 좋아한다는 게 아니었다. 갑작스러운 고백인 줄 알고 깜짝 놀랐다. 근데 왜 잘생긴 남자의 말 때문에 이렇게 당황하는 거지? 아름다운 파르페가 나왔고 코아쿠의 아름다운 미소가 그를 꿰뚫었다. 그의 마음을 그는 자신이 양성애자인가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장미 쪽으로 돌아가 보니 후지는 우울하고 위기소침해 있었다. 수호의 말에 따르면 후지는 만화 원고 작업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고 한다. 코아쿠는 며칠 전에 자신있게 다 끝냈다고 말했다고 맹세했다. 하지만 후지는 스토리에 만족하지 못해서 이틀 전에 전부 폐기했다. 내일이 마감일이라 지금은 너무 압박감을 느낀다. 그러자 수호는 후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생각했고 바로 그때 후지에게 영감이 떠올랐다. 토키와와 함께 걷던 아사기는 후지로부터 급해요. 구해줘요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집에 도착하자 그는 계단을 신나게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는 그녀의 집안을 보고 싶어 했지만 그녀가 자신의 팔을 잡는 것을 보고 유령의 집인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혼자 사는 여자의 집에 와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건 좀 무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방금 퇴근했기 때문에 가발을 벗거나 화장을 지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사기에게 만화 원고를 건네주며 먹선을 넣고 스크린톤을 붙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번 주 분량을 마감해야 해서 정말 도움이 절실했고 그는 정말 신이 났습니다. 드디어 원고를 봅니다. 그때 수호에게 전화가 옵니다. 후지의 기운이 너무 없어서 수호와 코하쿠가 걱정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아사기가 도와주고 있다는 설명을 듣자 친구들은 만화가 R18이라는 걸 떠올리며 불안해했습니다. 어휴. 후지는 이번 화에 야한 장면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친구들은 그에게 기대를 걸지 않으면 그를 소개시켜주지 않겠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그를 평생 트라우마에 빠뜨릴 수도 있어. 그래서 그녀는 재빨리 그의 앞에 원고를 던져버렸고 아사기는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녀는 매운 장면들을 등 뒤에 숨기고 그에게는 안전한 장면들만 특별히 건네주었다. 그림을 그리면서 그는 왜 만화 속 남자가 항상 얼굴을 붉히는지 궁금해했다. 후지가 아직 대사를 넣지 않았기 때문에 아사기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페이지를 넘겨 한 남자가 다른 남자를 침대에 눕히는 장면을 보았다. 이거 BL 만화인가? 하지만 아사기는 그저 아픈 친구를 돌보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건 액션 만화여야 한다는 것을 떠올리고는 두 남자가 싸우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지 후지를 몰래 엿보려 했지만 결국에는 그녀에게 맞았다. 그녀는 사과하며 그를 트라우마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그는 신이 났다. 난투극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그녀는 그가 진짜 내용을 눈치채지 못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과제를 제출했다. 아사기 덕분에 제 시간에 과제를 제출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그녀가 서랍에서 그의 보상을 가져오려는 거였을까? 아사기는 그녀가 3일 밤낮으로 작업한 후 창백해진 얼굴을 걱정하며 말했다. 그가 갑자기 그녀를 침대에 밀쳤다. 어머나.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했다. 일어나려고 했지만 아사기가 촬영 장면처럼 가만히 있으라고 했다. 그들이 촬영 중이던 장면처럼 그를 확인하려 했지만 아사기가 뜨거운 수건을 들고 있었고 다시 한번 쉬어야 한다며 그녀를 눕혔다. 그는 그녀를 간호할 것이었고 그들은 함께 정신을 잃었다. 토키와는 숙제를 잊어서 수호에게 도움을 청하는 문자를 보냈고 그녀는 자기 것을 베껴도 된다고 답했다. 그는 북적이는 카페테리아에서 그녀를 찾아 돌아다녔지만 찾을 수 없었다. 어디 있지? 그는 반짝임을 전혀 보지 못했다. 그리고 항상 그녀 주위에는 여자애들이 가득하지 않았나. 그는 돌아섰고 그녀가 그동안 여기 있었던 거다. 그는 그녀가 여자처럼 입은 모습을 보고 놀랐지만 원래 그녀는 여자였다. 오늘은 일이 없어서 평소처럼 옷을 입은 거였다. 토키와는 오랜만에 이런 모습의 그녀를 보고 깜짝 놀랐다. 숙제를 베끼면서 그는 수호가 여장을 하는데 익숙해지지 못할 거라 생각했지만 그녀를 여자 모습으로 보는 것도 익숙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다. 그는 그녀가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이를 건네주며 고맙다고 하려는데 그녀는 그와 함께 술을 마시러 가고 싶다고 했다. 술을 마시러. 그날 밤 늦게 그는 수호가 여자 옷을 입은 이유를 궁금해했고 그녀는 그렇게 입는 게 자신에게 더 쉬웠다고 대답했다. 그렇게 입으니 자신에게 더 편했다고. 어쨌든 그녀는 드디어 술을 마시게 되어 기뻤다. 둘만. 하지만 정말 그는 그녀를 혼자서 대접하는 것이 긴장되었다. 그들은 맥주로 건배를 하고 토키와가 맥주를 원샷한 후 우리는 또 반 친구 여자애들이 그들의 왕자를 보고 열렬히 좋아하며 토키와를 질투하는 모습을 본다. 그들은 토키와와 그들의 왕자가 메뉴를 함께 보는 것을 싫어했고 특히 그들이 왕자님이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그들은 왕자가 시크하고 말없는 스타일이라고 생각했고 그가 토키와와 함께 그렇게 많이 웃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수호가 토키와의 얼굴에서 맥주 거품을 닦아주는 것을 보니 두 소녀는 꿀꺽 삼키며 그들이 정말 친구일 뿐인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들은 며칠 전 수호가 그들에게 그들은 단지 친구일 뿐이라고 말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지금은 그저 더 불안해졌습니다. 토키와가 너무 많이 마신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보니 그가 쓰러지자 수호는 그를 자신의 무릎에 앉히며 졸리면 거기서 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졸리면 말이에요. 지금 수호는 왕자님이었고 왕자님의 키스로 그를 깨우겠다고 약속했어요. 왕자님의 키스로 말이죠. 그러고는 그의 눈을 감겨줬고 그는 바로 기절했어요. 수호는 그가 정말 기절했는지 확인하려고 쿡쿡 찔렀어요. 어머나 세상에 키스하려고 했어요. 동화처럼 되지는 않았나 봐요.
아, 안 돼요. 여자애들은 지금 상황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다음 날, 남자애들이 여자애들을 만나기로 했어요. 하지만 아사기가 그들이 서 있던 차 앞에서 납치당했어요. 나중에 학교에서 토키와와 하기는 아사기가 후진에서 아침까지 후지 재우는 게 전부였다는 걸 알고 하기는 자신만 그런 게 아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자기가 남자를 좋아하는 건 아닌가 의심하는 거였다. 토키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 세 소녀는 각자 여자친구들과의 경험을 나눴다. 그리고 수우가 나타나서 소년들에게 이번 주말에 여자애들과 함께 외출하자고 제안했다. 이번 주말에 만날 장소로 가는 길에 하기는 다른 걱정거리가 있었다. 드디어 여자애들 드레스 입은 모습을 볼 수 있을까? 토키와가 전화를 받자 아사기가 납치당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리고 맙소사, 또 잡혔어. 어머나 세상에, 또 그를 잡았어. 평소처럼 후지는 무표정으로 그들을 맞이했다. 코아쿠와 하기는 그녀의 장난에 기분이 상했다. 코아쿠는 후지에게 사과하게 했다. 그리고 우리는 수호가 모두 함께 갈 수 있도록 차를 렌트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토키와가 자기 옆에 앉아야 한다고 고집했다. 거절할 여지가 없었다. 그런 다음 차 안에서 그녀가 앉아 토키와는 그녀가 정말 멋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그녀처럼 될 수 없다고 느꼈다. 그녀는 그의 안전벨트를 매주며 제대로 채우지 않았다고 알려주었다. 그리고 토키와의 마음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 음료를 권했다. 그리고 음악을 듣고 싶은지 물었지만 졸리면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토키와는 그 말들이 보통 여자들에게 하는 말인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왜 그녀는 그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걸까? 그리고 그는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이런 상황을 견뎌야 할까? 다행히 휴게소에 들르게 되었어요. 하지만 토키와가 진정하기도 전에 수호가 그에게 가까이 다가왔어요. 정말 가까이. 그녀는 그저 후진 주차를 하려고 뒤를 돌아볼 뿐이었지만요. 그 후 동물원에 도착했는데 매표소 직원이 즉시 얼굴을 붉혔어요. 수호와 그녀의 친구들 때문에 근처의 모든 여자아이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들은 동물들이 먹이를 먹는 것을 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어쩌다 보니 3명의 장미 왕자들이 진정한 인기 스타가 되었어요. 수호가 판다 새끼 때문에 동물원에 오고 싶어 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그녀는 남자애들이 그렇게 재밌게 놀지 못했을까 봐 슬퍼졌어요. 하지만 남자애들이 재밌었다고 안심시키자 바로 밝아졌어요. 지도를 보니 수호랑 후지는 다른 전시를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았고 서로 보고 싶은 전시를 직감적으로 알아챘어요. 수호는 토키와를 데리고 자기가 보고 싶은 전시로 갔고 후지는 아사기를 데리고 갔어요. 코아쿠랑 하기는 둘이 남았어요. 하기는 걱정했어요. 남장한 코아쿠에게 반했다면 자신이 양성애자인 걸까요? 아니. 정신 차려야 해. 그는 참을 수 없었어. 하지만 코아쿠가 그를 설치류 전시관에 데려가자 그는 참지 못했어. 너무 귀여웠어. 토끼들이 그를 갉아먹기 시작하자 코아쿠는 그에게 자기가 데려온 기니피그를 만져보라고 했어. 자기가 데려온 기니피그를. 하지만 지금은 마음이 흔들려서 웃게 버릴까봐 만지고 싶지 않았어. 흔들리는 마음. 그는 이걸 정당화하려 했어. 귀여운 동물들과 귀여운 여자애가 짝을 이룬다고. 분명히 자기는 게이가 아니야. 하지만 그녀가 이 기니피그가 자기랑 똑같이 생겼다고 말하는 걸 보자 그는 홀린 듯이 바라봤어. 귀엽다고 중얼거리네요. 어머, 그런 말 할 의도는 아니었을 텐데. 그냥 네, 기니피그 귀엽죠. 하고 웃었어요. 하지는 그 말이 바로 자기가 하고 싶었던 말이라고 맞장구 쳤어요. 하지만 코아쿠는 속으로 완전 놀라서 하지가 자신을 귀엽다고 부를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아사기가 너무 큰 소리로 비명을 질러서 후지가 입을 막아야 했어요. 바퀴벌레 전시가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나비를 보는 게 훨씬 좋대요. 후지는 원래 바퀴벌레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녀는 유리 너머로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 안전하다고 느꼈다. 그녀는 그것으로부터 얻는 우월감을 좋아했다. 아사기는 너무 놀라서 뒤에서 후지를 껴안았다. 그는 계속해서 속으로 되뇌었다. 그들을 볼 수 없어. 그들을 볼 수 없어. 하는 그의 말은 후지에게 강아지를 겁주는 것 같은 죄책감을 안겨주었다. 그녀는 그를 밖으로 끌어내기로 했다. 하지만 먼저 거미에게 시선을 빼앗긴 아사기는 고개를 들고 비명을 질렀다. 더 큰 소리로. 너무 큰 소리여서 토키와는 그 소리를 들었다고 생각했지만 아마 자신의 착각일 거라고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너무 눈부시고 밝은 수호의 부름에 그는 등을 돌렸다. 주변에 많은 소녀들이 있자 토키와는 그녀의 눈부신
분위기를 좀 다운시켜 주변의 관심을 덜 받게 하자고 제안했다. 웅장한 호랑이를 보고 수호는 그처럼 위험 있는 모습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토키와는 호랑이에 대한 자신의 감탄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 옆에 서 있든 호랑이 옷을 입고 있든 그는 그녀가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과 다시 만날 시간이라고 말하며 그의 팔을 잡았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한 어린 소녀가 왕자를 빤히 바라보며 반짝이는 눈빛을 보냈다. 수호가 자신에게 다가오자 놀랐지만 이내 울음을 터뜨리며 아버지와 헤어졌다고 설명했다. 수호는 열심히 자신을 찾아준 어린 소녀를 칭찬하며 아버지를 찾을 수 있는 곳으로 데려가 주겠다고 말했다. 유시라 보호소에서 토키와는 친구들에게 전화로 상황을 설명했고 어린 소녀는 수호의 무릎에서 잠들었다. 하지만 여기서 시간을 보낸 탓에 판다를 제때 보러 갈 수 없게 되었다. 수호는 설명해줘서 고맙다고 말하며 자신 없이도 갔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물론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었다. 그녀는 아기 판다를 보지 못한 것에 대해 전혀 개의치 않는 듯 미소 지었다. 하지만 토키와는 그녀의 반짝이는 기운이 사라진 것을 눈치챘다. 그는 그녀가 속으로 속상해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했다. 직원들이 오는 것을 보고 그는 잠시 자리를 피할 구실을 만들기로 했다. 잠깐 직원들과 이야기한 후 그는 허락을 받고 판다 가면을 쓰고 돌아왔다. 하지만 수호는 잘 이해하지 못했다. 헐떡이며 왔다 갔다 뛰어다닌 후 회복하려고 애쓰는 토키와는 그녀에게 판다와 호랑이 열쇠고리 2개를 선물로 건넸다. 그녀는 그를 쳐다보며 그의 모습이 정말 좋았다고 말했다. 그녀는 너무 행복했다. 그러자 그 여자아이는 그들을 바라보며 깨어나서 사귀는 사이냐고 물었지만 그러고는 판다 머리를 보고 깜짝 놀랐다. 그 후 토키와의 친구들이 진짜 판다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길을 잃었던 아이는 아버지에게 돌아갔고 모든 것이 잘 마무리되었어요. 그 후로 수우는 어디를 가든 항상 열쇠고리를 자랑했어요. 다른 날 후지는 아침 일찍 아사기를 불렀어요. 후지는 아사기와 함께 큰 축제에 가고 싶어 했어요. 그 축제는 아사기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랐지만 정말 재미있었어요. 만화 판매대가 있어서 후지도 만화책을 가지고 있을까 궁금했어요. 후지의 위치가 서쪽 1016A라고 적혀 있었는데 아사기는 그곳이 어딘지 몰랐어요. 갑자기 나이트 코스프레를 한 남자가 아사기와 부딪혔고 아사기는 놀랐어요. 자신 주변의 모든 코스플레이어들을 깨닫고서요. 동물 소녀, 마법사들. 하지만 길을 물어볼 만한 사람이 있을까? 두 소녀에게 도움을 청하러 다가갔지만 갑자기 후지에게 붙잡혔다. 그들은 떠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사기는 정신없는 아이처럼 유지는 끊임없이 그녀를 챙겨야 했다. 그래서 유지는 아사기가 길을 잃지 않도록 뭔가를 해주기로 했다. 컨벤션의 여자아이들은 후지를 R18 훈남 왕자라고 불렀다. 그는 동인지를 나눠주는 사람이었고 후지가 아사기를 목줄로 끌고 다니는 것을 보고 여자아이들은 당황스러움과 난처함에 빠졌다. 두 사람이 아사기의 가판대에 도착했을 때 아사기는 전에 자신을 도와준 만화를 보고 싶어 했다. 하지만 그가 하나를 잡으려 할 때마다 그녀는 계속 기다리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여자아이들은 이 장면을 주인과 개의 모습에 비유했다. 아사기는 이제 작품이 R18임을 깨달았다. 하지만 후지는 진짜 문제는 내용이 그가 그녀를 이상하게 생각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했다. 친구들이 전에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녀는 특별 훈련을 마친 사람만이 잡지를 살 수 있다는 핑계를 댔다. 그리고 그는 그 말을 믿었다. 그녀를 믿은 것이다. 여자아이들은 이게 실제 BL 장면이라고 생각해 깜짝 놀랐다. 갑자기 후지에게 같은 업계에 있는 친구로부터 메시지가 왔다. 그 친구는 따로 마련해 두었는데 그녀를 위한 그녀 작품의 3권을 자신의 책을 챙기는 것을 잊어버린 그녀는 아사기에게 부스를 맡기기로 했다. 후지가 만화를 가지러 간 사이 아사기는 즐겁게 BL 만화를 당황한 손님들에게 건넸다. 그는 후지가 도와준 만화를 사람들이 사는 것을 보고 매우 기뻤다. 그는 만화를 만지고 펼쳐보고 싶은 유혹을 느꼈지만 비밀 훈련을 완료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고자 자신을 때렸다. 그 전에는 하나도 보지 않겠다고. 특히 그 시리즈의 한 팬이 다가와 아사기가 후지냐고 물었다. 그녀는 충격을 받아 후지가 남자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후지가 여자일 거라고 확신했고 심지어 여자아이 선물까지 준비했어요. 이 소녀는 들뜬 긴장한 팬이었어요. 하지만 아사기가 자신은 단지 조수일 뿐이라고 밝히자 소녀는 부끄러워 얼굴을 가렸어요. 최신권을 구입한 후 소녀는 그 시리즈에 섬세한 감정 묘사, 박진감 넘치는 액션 장면, 19금 요소, 그리고 애틋한 로맨스를 칭찬했어요. 그리고는 극적으로 자리를 뜨면서
과도한 팬심에 사과했어요. 하지만 아사기는 후지의 작품을 사랑하는 팬들이 있다는 사실에 기뻤어요. 그 팬은 아사기에게 선물을 건네주고 재빨리 자리를 피하려 했어요. 더 이상 바보 같은 짓을 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아사기는 후지가 일에 쏟은 모든 시간을 생각하며 그냥 그럴 수가 없었다. 그는 후지가 함께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자고 제안했다. 그는 이 소녀가 후지의 만화에 대해 했던 모든 좋은 말을 직접 후지에게 해주길 바랐다. 후지가 갑자기 돌아오자 소녀는 깜짝 놀랐다. 후지가 이렇게 멋질 거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소녀는 재빨리 선물을 후지에게 건네며 팬이에요 라고 소리치며 도망쳤다. 사실 누군가가 후지에게 팬이라고 직접 말한 건 처음이었어요. 직접. 아사기는 행복해서 눈이 반짝였고 옆에서 모든 걸 지켜본 다른 여자애들은 감동적인 순간에 눈물을 흘렸어요. 옆에서 모든 걸 지켜본 다른 여자아이들은 그 감동적인 순간에 울었어요. 컨벤션이 끝나고 후지는 드디어 평상복으로 갈아입었는데 아사기는 깜짝 놀랐어요. 처음으로 여자아이로 보게 된 거죠. 그녀는 신상털이를 당하지 않기 위해 오늘 변장을 했던 거예요. 그 후 두 사람은 저녁을 먹으러 갔는데 아사기는 자기가 시킨 음식 사진을 친구들에게 보내려고 찍었어요. 그리고 하기는 질투하며 그 여자애가 누구냐고 물었어요. 다음 날 수호는 코아쿠에게서 후지가 아직 출근하지 않았다는 것을 듣고 직접 후지를 확인하기로 합니다. 문을 열고 아사기를 본 것을 예상치 못했던 그는 수호가 평소 옷차림이 아니라는 것을 예상치 못했습니다. 그는 후지에게 수호를 데려갔고 후지는 늦잠을 잔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두 사람은 그녀의 집에서 더 많은 술을 마시기로 했고 그곳에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다 그곳에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후지가 양치질을 한 후 수호는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어젯밤에 정말로 술만 마시고 잠만 잤는지 물었습니다. 후지는 그렇다고 확인했습니다. 후지는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사기가 자는 모습을 보고는 작은 사진을 찍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 사진 때문에 아사기는 조금 당황했죠. 후지가 옷을 입으면서 오늘 아사기 할 일 없으니 다 같이 술집에 가서 점심 먹자고 했어요. 거기서 후지가 아사기에게 아무 밥을 먹여주면서 아무런 표정 없이 그의 표정을 즐겼어요. 자기 표정은 전혀 드러내지 않고요. 그러고는 한 입 달라고 해서 아사기가 먹여줬어요. 그리고 아사기 얼굴에 음식이 묻은 걸 보고 닦아줬어요. 그때 아사기에게 하기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아사기가 자기 문자를 익십했다고 소리치면서 그 여자애 누구냐고 계속 물어봤어요. 스피커폰이었기에 수호는 재빨리 반응하여 토키와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자기와 하기가 식사를 하러 바에 오라고.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하기는 토키와와 함께 오지 않았다. 토키와는 수호 다리에 감긴 것이 무엇인지 물었고 수호는 그것이 토키와 인형이라고 밝혔다. 후지가 준 선물이었다. 토키와가 그 이유를 묻자 수호는 신경 쓰지 말라고 했다. 수호는 식사를 마쳤으니 게임을 하자고 제안했다. 게임 이름은 시리토리였고 얼굴이 붉어지는 사람이 지는 게임이었다. 그들은 게임을 시작했고 후지가 먼저 아사기의 손을 잡았다. 자기야, 항상 들러줘서 정말 고마워. 토키와는 그의 손에 키스했지만 그 바의 단골 게임 중 하나를 전혀 예상치 못했다. 메뉴에 있던 그는 보통 사람이 이길 가능성이 있기나 할까 위아해했다. 다음으로 수호는 토키와에게 왕자님 매력을 발휘해보았지만 그는 낙담하며 대답했다. 어차피 질 거니까 얼굴 빨개지는 걸 최대한 줄이고 싶다고. 피해를. 이제 수호가 토키와 인형을 들고 있는 것을 보며 그는 그녀가 그것을 어떻게 할 건지 물어보기로 했다. 하지만 그녀는 반짝이는 눈으로 대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토키와는 인형이 두들겨 맞고 찢어지는 상상을 하며 식은땀을 흘렸다. 소년들이 아파트에서 어울리고 있을 때 하기는 갑자기 토키와에게 수호에게 감정이 있냐고 물어 그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토키와는 전에 그녀의 아우라에 놀랐던 것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물론 하기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그것이 아니었다. 하기는 자신이 남자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인정했다. 다른 두 소녀는 깜짝 놀랐다. 온순하고 귀여운 여자아이를 보면 쉽게 반하던 그 하기가 정말 맞는 걸까? 귀여운 여자아이들을. 하기는 더 이상 자신을 확신할 수 없었다. 코아쿠가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볼 때마다 그 남자는 어쩔 수 없이 불안해졌다. 그래서 자신도 남자에게 호감이 있는 건 아닌가 궁금해했다. 하지는 코아쿠가 여자아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에 그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리고 하지는 코아쿠를 남자아이처럼 보고 얼굴이 빨개졌던 일을 다시 언급했지만 사실 코아쿠는 남자아이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하지는 여전히 확신하지 못했고 아사기는 남자아이들에게 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는 그날 밤 장미 속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었지만 토키와는 왜 그들이 함께 와야 하는지 궁금해했다. 함께 와야 하는지. 그리고 토키와가 앞장서자 수호는 반짝이는 모습으로 남자아이들에게 다시 신나게 놀 준비가 되었냐고 물었다. 다시 신나게 놀 준비가 되었냐고. 토키와와 아사기는 각자의 여자아이들 옆에 자리를 잡았고 하기는 소파에 앉았다. 소파에 수호가 주문을 받으러 오자 하기는 그녀에게 로맨틱한 말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자신에게 그녀 같은 잘생긴 남자가 그랬는데도 그가 아무렇지 않다면 그의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불안이라고. 수호가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는 도움을 간청했다. 어쨌든 그녀는 평소 실력을 발휘하며 당신을 만나서 정말 기뻐요. 라고 말하기로 했다. 라고 말했다. 오늘 당신은 저만의 것이에요. 근데 왠지 그의 마음이 두근거리지는 않았어. 그럼 그 사람 게이가 아닌 거네. 그렇지. 코아쿠가 그들 앞에 메뉴를 탁 내려놓고 위압적인 분위기로 하기에 얼른 주문하라고 말할 때까지 하기는 상사이자 CEO인 그녀의 모습에 당황했어. 그러자 수호가 하기에게 속삭이며 그녀가 뭐라고 하든 아마도 당황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어. 누구에게 듣고 싶은가가 중요한 거였어. 그래서 그녀는 그를 코아쿠와 남겨두고 떠나. 그러고 나서 그는 한동안 생각에 잠겨 자신이 그런 감정을 가져본 적이 없다는 것을 떠올려. 수호나 후지에게는 전에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 옆에 앉아있는 코아쿠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가 드디어 왔지만 수호에게 먼저 설득을 부탁했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그를 달콤하게 설득해달라고. 그래서 그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오해라고 해명하며 수호의 도움을 받아 뭔가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고는 코아쿠에게 자신이 그녀를 보고 싶었다고 솔직히 말합니다. 그 말을 크게 하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코아쿠는 자신도 그를 보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그 말에 그는 쓰러집니다. 얼굴이 새빨개졌더니 자신이 그녀에게 반했다고 말하네요. 하지만 금세 정신을 차리고 방금 한 말은 무시하라고 말하며 온더락 위스키를 주문합니다. 그리고 술을 받아듭니다. 코아쿠는 분명히 뭔가 감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가 너무 히스테릭하게 굴자 수호는 토키와에게 그를 보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위스키를 한 모금 마시자 하지는 도수 40%의 강한 술에 살짝 캑캑거립니다. 알코올 도수 때문이죠. 하지만 그가 거의 마시지 못하는 것을 보고 코아쿠는 그의 건강을 걱정합니다. 그를 다시 한번 흥분하게 만들었다. 후에 캠퍼스에서 하기가 멍하니 있는 것을 보며 아사기는 그가 그 상태였다고 설명한다. 일주일 내내 그들은 그를 쿡쿡 찌르지만 그는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코아쿠를 좋아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이상형도 아니었는데 왜 그런지 궁금해했다. 하지만 여전히 그는 그녀가 너무 귀엽다고 생각했다. 그는 갑자기 테이블을 쾅 치며 히스테리컬하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가 그의 첫사랑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흥분한 것이 부끄러웠다. 사랑. 그는 그녀를 너무 보고 싶었지만 그녀는 그를 만나자고 거의 부탁하지 않았다. 1대1로. 그는 아직 그녀와 충분히 가까워지지 못한 건 아닌가 궁금해했다. 갑자기 연락하면 그녀가 역겨워할까? 그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고 친구들은 연애 전문가가 아니기에 자신의 괴로울 때는 믿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다행히도 아사기는 그런 사람을 알고 있었다. 눈부시게 빛나는 후지. 하지는 아사기가 자신과 후지가 얼마나 친한지 자랑하려는 것 같아 슬퍼졌다. 는 생각했다. 하지만 아사기는 후지가 연애를 소재로 한 전투 만화를 쓰는 노력을 설명했다. 자기는 만화 소재를 얻으러 온 게 절대 아니라고 했지만 어쨌든 독자이자 창작자인 그녀는 자신을 사랑 전문가로 자처했어요. 하지는 먼저 어떻게 가까워질 수 있는지 묻자 후지는 그 사람의 약점을 알아야 한다고 답했어요. 그런 다음 그 약점을 모두에게 말하겠다고 협박하면 된다고 했죠. 하지는 회의적이었지만 후지는 그것을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 사이에 피어나는 사랑이라고 말했어요. 하지가 더 정상적인 방법을 원하자 후지는 그 사람을 술 마시러 데려가라고 제안했어요. 그냥 술에 잔뜩 취하면 되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저 사람 침대에 있게 됐는지 궁금해할 거야. 그러면 되겠지. 시청자 여러분,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다음 대답으로 그가 억지로 관심을 끌어야 한다고 하자 하기는 참다 못해 식당을 나선다. 그리고 식당을 나왔다. 그는 거리에 쭈그리고 앉아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며 우울해한다. 그때 갑자기 코아쿠가 그의 옆에 와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는다. 그의 얼굴이 빨개진 것을 보고 열사병인 줄 알고 음료수를 권하지만 그는 괜찮다고 손사래를 치며 발버둥친다.
코하쿠는 안심하면서도 그가 사랑에 빠져 떨리는 모습에 걱정했다. 코하쿠가 손을 내밀며 일으켜 세우려 하자 하기는 후지가 말했던 모든 연극들을 생각했지만 그중 어떤 것도 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중 어느 것도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다. 그러자 코하쿠는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함께 여름 디저트 축제에 가서 기분을 풀자고 그를 초대했다. 그의 기분을 풀어주고자 여름 디저트 축제에 함께 가자고 초대했다. 다음 날 친구들이 거리를 걸어가는 것을 본 하기는 평소보다 훨씬 밝고 낙관적이었다. 코하쿠가 데이트 신청을 했다며 신나게 말했지만 토키와가 그의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으며 후지와 수호도 거기에 있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사기는 자신과 토키와는 초대받지 못했으니 아마 하기와 코하쿠 둘만일 거라고 말했다. 장미집에서 코하쿠는 후지와 수호가 축제에 함께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신과 하기만 남게 된 것을 깨닫고 코하쿠는 하기에게 취소하려 하지만 수호가 그녀를 막으려 합니다. 하지만 이미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에 너무 늦었습니다. 코하쿠는 하기가 어차피 별로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았으니 괜찮을 거라고 친구들을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틀렸습니다. 며칠 후 토키와는 여자아이들에게 하기가 알아놓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 문자를 읽고 나서 바로 그들 앞에서 쓰러졌고 그날 이후로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코하쿠는 불안해서 하기가 정말 그렇게 단 것을 좋아하는지 궁금해했다. 자신이 끔찍한 짓을 한 것 같았지만 후지는 좋은 생각을 해주었다. 하기네 집으로 돌아와서 그의 누나는 계속 우울해하는 그를 쳤다. 자신의 집 청소를 방해한다고. 전화로 그의 우울한 목소리를 듣고는 무슨 심각한 일인 줄 알았다. 하지만 단지 한 번 거절당했다는 것을 알고는 그가 얼마나 슬퍼하는지 믿을 수 없었다. 그의 슬픔을 믿을 수 없었다. 초인종이 울렸고 그녀는 그에게 소포라고 생각하는 것을 받으러 가라고 그를 밀었다. 소포. 대신 코하쿠를 발견했지만 그는 문을 닫았다. 환각인 줄 알았지만 다시 문을 열고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다. 자기 집 주소를 어떻게 알았냐고. 수호와 토키와는 몰래 그녀를 응원하고 있었다. 그녀는 전에 약속을 취소한 것을 사과하며 그가 그렇게 좋아할 줄 몰랐다고 했다. 너무 좋아할 줄. 하지만 그는 그녀가 자기 마음을 알았다고 오해한다. 그녀가 자신을 위로하러 왔다는 사실에 그의 심장은 쿵쾅거렸다. 그녀는 케이크를 가져왔는데 후지 말로는 직접 만들었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했다. 그는 기뻤고 차를 함께 마시자며 그녀를 집으로 초대하다가 여동생의 신발에 걸려 넘어졌다. 코하쿠는 그가 여자를 집에 데려왔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누나가 누군지 모르는 걸 보고 코하쿠는 재빨리 자신이 잘못 생각한 것에 대해 미안하다며 자리를 피했다. 토키와와 수호가 집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기로 했고 그곳에서 하지의 누나가 그렇게 잘생긴 남자를 알고 있다는 이유로 그를 풀레슨으로 제압하는 것을 발견했다. 수호는 방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머릿속에 빠르게 정리했고 하지에게 설명하자 그는 먼지처럼 무너져 내렸다. 하지가 더 우울해진 지금 토키와와 수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할지 고민한다. 하지와 코하쿠의 오해를 풀기 위해 수호는 토키와에게 산책을 제안해요. 함께 산책을 하자고요. 그렇게 해서 해결책을 생각해보려는 거죠. 하지만 그녀의 갑작스러운 밝은 모습에 그는 당황했어요. 하지만 수호의 계획은 전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녀는 그냥 그를 데리고 쇼핑몰을 어슬렁거리게 했으니까요. 그녀는 최근에 남자 옷을 더 자주 입었다며 그래서 본능적으로 남자 옷 코너를 보러 온 거라고 말해요. 토키와는 그녀가 항상 남자 옷을 입고 그의 그룹 주변에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요. 그의 무리 주변에서 말이죠. 그녀는 둘에게 맞춰 입을 옷을 사주고 싶어서 판매원의 의견을 구합니다. 토키와가 싫어했지만 그녀는 간절한 표정을 지으며 결국 그를 설득합니다. 가게에서 나오는 길에 수호는 캠핑 세트를 발견하고 이것이 그들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소녀는 결국 캠핑장에 도착합니다. 하지는 자신이 왜 여기에 있는지 위아해했습니다. 그는 그저 집에 가서 코하쿠를 그리워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날 그녀가 도망친 것과 다음에 그녀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 아사기는 하기의 불안감 때문에 숨 쉬는 것을 도와줘야 했다. 친구들이 자신을 걱정하는 것을 보고 하기는 조금 나아졌다. 그는 걱정을 내려놓고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안도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것은 새 여자아이들을 보자마자 바로 불안감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그의 친구들은 토키와가 모르는 척했지만 그 사실을 당연히 알고 있었다. 하기와 코하쿠 사이에는 여전히 어색한 분위기가 있었기에 수호는 다른 두 친구들에게 그들이 여기에 있을 거라고 말하지 말라고 했다.
하기가 도망쳤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기와 코아쿠는 함께 불을 피우는 임무를 맡았고 나머지 그룹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동안 어색하고 조용하게 그 일을 했다. 그는 코아쿠가 자신을 위해 만든 케이크를 칭찬하려고 했고 그녀는 그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의 긴장감이 드러났어요. 그녀는 그가 있는 곳에 있던 사람이 그녀가 왔을 때 화를 냈는지 물었어요. 그리고 그가 코아쿠에게 자신을 졸랐다고 말했을 때 코아쿠는 아직도 그의 여동생인 줄 모르고 꼬리를 내렸어요. 그녀는 그에게 며칠 전 그의 여자친구와의 데이트를 망칠 의도가 없었다고 말해요. 그러자 그는 불을 피우면서 이것을 해명하고 얼마나 자신과 여동생이 닮았는지 보여주려고 휴대폰을 꺼냈어요. 코아쿠가 오해해서 너무 창피해서 죽고 싶을 정도였어요. 코아쿠는 이제 훨씬 기분이 나아졌어요. 그동안 계속 그의 여자친구와의 데이트를 망쳤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자 그녀는 말합니다. 당신 가족이라고요. 정말 다행이라고 안도하며. 하지는 그 말을 듣고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궁금해하며 그녀에게 고백하려 했지만 그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가 단 것이 먹고 싶어하는 줄 알고 마시멜로를 줍니다. 텐트가 설치된 곳에서 토키와는 계속 일하는 척해야 하는지 묻지만 수호가 그만하라고 합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그룹은 풀썰매를 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준비가 되었습니다. 돗자리가 5개밖에 없어서 아사기와 후지는 함께 사용했습니다. 썰매를 타던 하기가 둘에게 시선을 빼앗겨 굴러 떨어진다. 그 후 음식과 맥주가 정말 맛있어 보였다. 모두가 먹기 시작하자 후지는 수호에게 지금이 친구들을 도와줄 최적의 시기는 아니라고 말했다. 후지는 수호가 토키와에 대한 마음을 더 분명히 표현하고 그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냈어야 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수호는 그렇게 쉽게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에게 고백하는데 실패하지 않도록 천천히 진행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다. 나머지 무리가 정리를 하러 간 사이 수호와 토키와는 마침내 단둘이 시간을 갖게 되는데 토키와는 수호에게 별을 보라고 가리킨다. 그러고는 오늘 달이 참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소는 그의 말을 로맨틱한 고백이라고 놀립니다. 알고 보니 그것은 작가 나스메 소세키의 고전적인 인용구로 더 은밀한 방식으로 사랑해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토키와는 그게 자신의 의도가 아니었기에 거의 질식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소는 그의 앞에 서서 같은 말을 합니다. 하지만 정말 로맨틱한 분위기가 되기 전에 모두 돌아와서 분위기를 망쳤습니다. 밤새도록 깨어 있었던 하기는 벤치에 누워있는데 아이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잠들었는데 자신은 잠 못 이루었습니다. 자기 텐트가 여자애들 텐트 바로 옆이라 너무 불안했어요. 그러다가 자기가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눈앞에서 2마리 새가 꽁냥꽁냥하는 걸 보더니 그만하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러자 코아쿠가 귀여운 걸 좋아하는 게 생각났어요. 그래서 코아쿠에게 보여주려고 비둘기 사진을 찍고 싶어 했어요. 아마도 코아쿠가 바로 그 순간 자기 옆에 있을 줄은 예상 못했겠죠. 아마도요. 새벽 5시 햇살 아래 좋아하는 여자애가 바로 옆에 있는데 정신 놓고 허둥지둥거렸어요. 게다가 아직 남자 옷을 입고 있었죠. 그 여자애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것에 익숙하다면서 산책을 나가려던 참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를 본 순간 그녀는 다가가지 않을 수 없다는 걸 느꼈다. 그 말에 하기는 충격을 받았다. 그의 마음에는 너무 큰 충격이었다. 나란히 앉아 코아쿠는 일이 역효과를 낼까 봐 두려웠다고 고백했다. 수호가 하기에게 여기 온다는 말을 하지 않았을 때 말이다. 그녀는 일이 잘 풀려서 기뻤다. 그녀의 상냥한 아침 목소리를 듣는 게 너무 즐거웠으니까. 하기는 실제로 기절해서 그녀의 어깨에 기대어 잠들었다. 이것은 그녀를 확실히 놀라게 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다. 다른 날 캠퍼스에서 토키와는 수호가 남장을 하지 않아도 반짝이는 것을 발견한다. 그녀는 하기와 아사기가 오후에 수업이 있어서 오늘 친구들 중 그만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후에 수업이 있거든요. 그들은 캠핑 여행에 대해 조금 이야기하는데 토키와는 하기가 그 후로 조금 소원해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지나가는 자전거에 반응하여 토키와는 재빨리 수호를 자기 쪽으로 당겨 안고 이제 그들의 반 친구들은 당당한 수호가 그에게 키스하는 것을 보고 혼란스러워합니다. 건물 안에서 그는 자신이 감시당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수호는 항상 주목받는 데 익숙하기 때문에 시선에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수호가 휴대폰을 확인하는 동안 토키와는 갑자기 납치당하는데 수호의 팬들이 그와 이야기하고 싶어서입니다. 정말
그들이 그가 여자랑 농담을 하고 그들의 왕자를 속이고 있다는 것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왕자님을. 그들은 그가 왕자님과 아까 그 여자를 너무 오래 끌고 간다고 생각해서 바보처럼 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랑 같이 있었던 그들은 그들의 왕자님이 상처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물론 토키와는 문제의 두 사람이 모두 수호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왕자 수호가 비밀이라는 것을 알고 있던 그는 불필요한 정보를 드러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보를. 그들이 그를 공격하기 전에 그들의 왕자님이 개입했습니다. 수호는 자신의 매력을 이용해 그 여자들에게 손을 다칠 수 있다고 말하며 폭력을 쓰면 안 된다고 했고 그들은 얼굴을 붉히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수호는 이야기 대부분을 들었다며 이제 토키와에게 저 여자애가 누구인지 묻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가리키는 줄 몰랐고 토키와가 자신과만 어울린다고 설명하자 반짝이는 안도감 속에 모든 것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할지 걱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녀는 그 여자가 자신의 여동생이라고 변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여자는 미친 삼각관계가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미꽃 앞에서 아사기는 재채기를 하고 그의 스웨터에 음료수를 쏟습니다. 다른 직원 중 한 명이 옷을 세탁소에 맡기기로 결정하자 후지는 그를 정장 차림으로 입히기로 생각했다. 손님 한 명이 들어왔는데 후지와 단둘이라 약간 긴장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이제 아사가가 등장했고 이 손님은 새 직원의 첫 작품을 보고 싶어 했다. 이 신입사원의 첫 작업을 보고 싶어 했다. 후지는 한 손님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는 게 뭔가 잘못된 일일까 생각했지만 이런 기회가 드물다는 걸 알고 그냥 두기로 했다. 기회였다. 손님은 아사가와 후지의 관계에 대해 더 물었고 후지는 아사가는 행복한 개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를 불러들여 턱밑을 쓰다듬으며 자신의 욕정을 채웁니다. 그에게서 말이죠. 손님에게는 조금 너무 자극적이었고 다른 직원이 돌아오자 손님은 매우 당황합니다. 전에 손님 응대를 도와준 것에 대한 감사로 후지는 그에게 음료를 만들어주기로 합니다. 아사기는 그녀의 능숙한 술 만드는 실력에 꽤 놀라며 자신도 저렇게 멋지게 술을 만들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그녀처럼 말이죠. 그녀는 그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고 들어오자마자 그에게 셔츠를 벗으라고 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반바지를 건네주며 화장실에서 기다리라고 했다. 그는 혼자 앉아서 왜 그런 건지 자기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생각했다. 그에게 그녀가 들어오면서 홈 칵테일 세트를 가져와 그가 연습할 수 있게 했다. 그녀는 자신의 기술을 가르쳐 주었지만 그는 엉망으로 만들었다. 결국 그는 요령을 터득했다. 아베는 온통 액체투성이었다. 칵테일 맛도 그다지 좋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계속 연습하고 싶어 했다. 그렇게 하면 그녀보다 더 잘해서 그녀에게 늘 칵테일을 만들어줄 수 있을 테니까. 그녀가 손꼽아 기다리던 일이었죠. 요즘 수호는 평상복을 입고 수업에 옵니다. 밤 근무가 많아서 낮에 일할 때만 남자 옷을 입고 캠퍼스에 왔다고 설명했어요. 그녀는 아침 근무가 있을 때만 남자 옷을 입고 왔다고 합니다. 토키와가 가장 걱정하는 건 그녀의 열렬한 팬 2명이 그녀를 못 보고 한동안 사진도 못 구했다는 거였어요. 그들은 온갖 추측을 하며 그 이유가 수호 왕자가 자신의 평상시 모습은 여동생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자매가 싸웠고 그 때문에 왕자가 다쳤다고. 그리고 그 모든 게 토키와 때문이라고 의심했죠. 토키와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를 발견하고는 그들은 바로 달려갔다. 그는 왕자가 학교에 오지 않은 것에 대해 그들에게 할 말이 없었다. 소가 나타나자 그는 그녀를 재빨리 그 둘로부터 떼어놓았다. 나중에 두 팬들은 오랜만에 소 왕자를 보고 마침내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토키와에게 차인 후 소가 성심을 극복하는 것을 상상했다. 그리고 세상에 그녀가 토키와에게 다가가기로 결심했을 때 상황은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그리고 똑같은 티셔츠를 자랑하며 그는 소가 자신의 티셔츠를 입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기에 너무 당황했다. 두 소녀는 그 둘을 위해 기뻐했고 여전히 망상에 빠져 있었다. 하지의 언니는 술에 취해 그가 전에 그 검은 머리에 금발머리 잘생긴 남자들한테 소개시켜주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외모에 집착했어요. 그들의 이름, 나이, 혈액형을 알고 싶어 했어요. 근데 이제는 오빠의 짝사랑 상대에게 절대 작업 안 걸었다고 하니까 오빠는 마시던 음료를 뿜어냈어요. 자기가 그렇게 쉽게 읽히는 사람인 줄 몰랐다는 듯이 놀랐어요. 사실 그녀가 코아쿠를 알고 싶어 했던 이유는 하기가 남자친구를 사귀는 것을 너무나도 지지했기 때문이에요. 하기가 코아쿠가 여자아이라는 것을 설명하기도 전에 하기의 여동생이 토하고 밖에 나가 있게 되었어요. 그녀는 혼자 돌아다니다가 몇몇 여자아이들을 돌려보낸 후 코아쿠를 만났어요.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두 사람은 함께 앉아서
코아쿠가 하기에게 여동생을 어디서 만날 수 있는지 문자를 보냈어요. 하지만 함께 앉아있는 동안 하기의 여동생은 코아쿠를 그저 눈에 띄는 미남으로만 생각했어요. 그러자 여동생은 더욱 솔직해지며 코아쿠에게 자기 오빠가 잘생기고 다정하다고 말한 뒤 하기의 취향이 귀엽고 작은 여자라고 덧붙였어요. 하기가 여동생을 데려간 후 코아쿠는 귀엽고 작은 체형이 자신과는 정반대라는 것을 알고 불안감을 느꼈어요. 코아쿠와 하기의 관계는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다음 주에 확인해보세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다음 영상도 시청해주세요. 제가 컴피티입니다. 다음에 또 봐요. 점심 먹으면서 아사기가 장미회원 도장 카드를 완전히 채운 것을 하기에 보여줬어요. 하기에게 도장을 다 모으면 좋아하는 직원과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게 상품이었어요. 직원. 나중에 바에서 그것을 보면서 후지는 아사기를 축하하지만 하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했어요. 손을 벌리고 절을 하면서 하기는 도장 카드도 갖고 싶어 했기 때문에 후지가 하나를 건네줬어요. 그래서 하기는 코아쿠와 사진을 찍을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하기는 코아쿠와 사진을 찍을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밖에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는 스태프와 함께 사진을 찍는 모습이 어떨지 궁금해했고 후지와 아사가가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너무 가까운 것 같다고 생각했다. 심지어 그녀는 그의 허리에 팔을 두르고 있었다. 그는 코아쿠와도 같은 방식일 것이라고 상상하며 필사적으로 그를 털어내려 했다. 아이디어를 꺼. 그러던 중 후지가 자세를 바꾸며 아사기를 볼에 잡았고 하기가 나타났다. 그가 너무 긴장해서 흔들어 깨우려고 했어요. 수호가 다가와 하기를 때리며 조용히 하라고 하자 그는 앉아서 뾰로통해하며 자신과 코아쿠가 어떻게 더 가까워질 수 있을지 생각했다. 그때 그는 수호의 테이블에 있는 여자아이들이 여름 축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엿들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코아쿠와 데이트 삼아 그곳에 가서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의 관계를 코아쿠가 일하러 오자 하기는 테이블을 쾅 치며 그녀에게 축제에 가자고 합니다. 둘만 오붓하게. 코아쿠는 지난 디저트 축제 때 그를 바람맞힌 것을 만회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디저트 축제. 농담입니다. 모두 함께 가기로 한 것 같네요. 수호는 축제를 즐기러 온 것뿐만 아니라 코아쿠와 하기를 멀리서 지켜보기 위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와 후지의 외모 덕분에 그들은 너무 많은 관심을 끌었어요. 정말 많이요. 축제 게임을 하던 중 후지가 아사기의 몸에 손을 댔어요. 처음으로 남자의 몸에 닿는 느낌에 그녀는 조금 놀랐어요. 토키와와 수호는 자기들끼리 놀고 있었고 많은 여자아이들이 수호의 왕자님 같은 외모에 열광하고 있었어요. 즐거운 시간이 끝나고 이제 저녁을 먹을 시간이 되었어요. 하지만 수호는 코아쿠와 하기를 잊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기는 축제 입구에서 차례대로 모든 일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동전도 있고 땀 억제제도 바르고 꼭 성공하겠다는 의지도 있었어요. 모든 게 순조로웠어. 하지만 이제 그는 코아쿠가 늦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여자애들에게 둘러싸였거나 아니면 또 차였나. 그녀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지만 그는 그녀가 을 하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포니테일을 하고 시트러스 무늬 유카타를 입고 있는 그는 완전히 멍해졌다. 우리는 그가 그녀에게 축제에 나가자고 했던 곳으로 돌아가는데 그때 그녀는 처음에 그가 왜 자신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는지 위아해했다. 그녀는 그가 단 것을 좋아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다. 그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그녀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하지는 꿈을 꾸는 줄 알았다. 그는 그녀가 남자 옷을 입은 모습만 보았다. 하지만 지금은 그는 공공연히 그녀가 귀엽다고 말했다. 그녀는 땀을 흘리며 유카타 칭찬에 감사를 표했다. 하지만 물론 그는 그녀가 귀엽다고 말한 것이다. 코아쿠가 포장마차를 즐기는 축제 안에서 하지는 박수를 칠 수밖에 없었다. 코아쿠가 얼마나 귀엽게 보이는지 보면서 하지만 그녀가 사탕사과와 입에 묻는 것에 대해 말하자 그는 그녀가 남장을 한 모습을 상상하기 시작했다. 하지가 당황해서 요요 풍선 쪽으로 코아쿠를 가리켰다. 두 사람은 시합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녀를 보니 다시 남자 모습의 그녀가 눈에 떠올랐다. 네가 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말하는 참 건방지군. 그런데 그게 그의 마음을 설레게 했다. 그는 무슨 일인지 궁금했다. 왜 자꾸 코아쿠가 남자 옷을 입은 모습이 보이는 걸까? 눈앞에 귀여운 코아쿠를 보며 당황했지만 계속해서 그녀의 변장이 생각났다. 여장한 모습이. 나중에 벤치에서 다시 만나자고 했지만 그의 마음은 복잡했다. 그 버전을 계속 보고 싶었던 걸까요? 아니면 그녀의 남성적인 모습을. 둘 다 코아쿠라는 걸 알면서도 죄책감을 느꼈고 자신의 감정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음날 장미바에서는 축제의 분위기를 재현하고자 여름 이벤트 주간을 시작했습니다. 축제의 마법을 재현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슈호는 어제 코하쿠와 하기와 만나지 못한 것에 대해 토키와를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코하쿠와 하기와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토키와는 바의 테마에 맞춰 유카타를 입고 들어오는 여성 손님들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바의 테마에 맞춰 입은 유카타를 슈호는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그의 눈을 가리며 말했습니다. 당신에게는 이미 내가 있잖아. 그런데도 다른 사람을 보고 있어요. 그녀는 유카타를 입은 자신의 모습을 그의 마음속에 새기고 싶어서 얼굴을 그의 얼굴 가까이로 가져갔습니다. 바싹 다가가서 손님을 응대하러 자리를 뜨면서도 토키와의 심장은 쿵쾅거렸습니다. 그는 그녀가 일에 얼마나 진지한지 인상 깊어했지만 사실 그녀가 자기를 좋아한다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어느 날 밤 술집에서 고하쿠는 아사기의 시선을 느끼며 불안해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그녀에게 멋있는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녀는 그 이유를 궁금해했고 그는 후지가 자기가 멋있지 않다고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그는 멋있어지고 싶어해요. 단 한 번이라도 누군가 그에게 멋지다고 말해주길 바라면서요. 그는 코하쿠의 오만한 태도를 따라한다면 어쩌면 그걸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도와주려고 코하쿠는 그에게 자신이 일할 때 쓰는 말들을 적어준 목록을 건넸지만 그것이 그의 일상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확신하지 못했어요. 그때 후지가 들어왔어요. 아사기의 빈잔을 본 후지는 그에게 또 다른 잔을 따라주었어요. 그는 재빨리 새 대사로 대답하며 말했어요. 네가 원하는 게 뭔지 이미 알잖아. 그렇지. 하지만 그 말은 그녀에게 전혀 효과가 없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늦게 후지는 아사기를 만화 작업 모델을 해달라고 카라오케 바에 데려왔습니다. 만화 작업을 더 하기 위해서요. 그는 건방진 대사를 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면서도 평소보다 멋있어 보이는지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평소보다 멋있어 보이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러자 후지는 자리에 앉아 아사기에게 참고용으로 맨발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신발과 양말을 벗으면서 또 다른 대사를 하자 후지는 그에게 얼마나 오랫동안 코하쿠를 따라할 생각인지 물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코하쿠를 따라할 생각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고는 재빨리 그를 재밌는 자세로 앉히더니 눈을 마주치며 말했습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 보지 마. 그건 그에게 건방진 인물을 보여주는 그녀 나름의 방법이었습니다. 정말 서버가 음식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 그는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었어요. 아사기는 후지의 작업에 박수를 치며 사실 자신이 코하쿠에게 처음으로 페르소나 연기를 가르쳤다고 설명했어요. 그가 그녀에게 가르쳐달라고 부탁했을 때 거절당해서 실망했어요. 그 이유는 그의 연기가 이상했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그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길 바랐고 그들이 계속 이야기하고 발사진을 주고받는 동안 서버는 여전히 들어가는 게 불편했어요. 다음 날 아사기는 후지의 만화 작업을 기쁘게 도와주고 있어요. 그는 수갑의 톤을 잘 조절했고 이 장면이 범죄 현장에 대한 것이라고 순진하게 믿었어요. 그는 그녀 책상 위에 있던 진짜 수갑을 가리키며 참고용으로 사용했다고 말했고 진짜 수갑을 만져본 게 처음이라는 그 말에 그녀는 그에게 수갑을 채워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는 그는 기뻐하며 수갑을 바라보다가 후지도 자신에게 수갑으로 채웠다. 하지만 후지가 원고를 우체국에 보내야 했기에 그만 장난을 쳐야 했다. 그녀는 열쇠를 찾으려 했지만 어디에도 없었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그대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 함께 걸어나가자 모두가 그들을 쳐다보며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했다. 함께 걸어나가자 모두가 그들을 쳐다보며 무슨 범죄를 저질렀다고 수군거렸다. 아사기는 짐을 든 할머니를 보고 정신이 팔려서 후지를 끌고 도와주러 가더니 달아나는 개도 잡고 지나가는 사람들 모두에게 도움을 줍니다. 그냥 다 돕는 거죠. 그런데 차가우자 아사기는 후지를 자기 쪽으로 가까이 당겨서 후지를 놀라게 합니다. 하지만 후지는 방금 일어난 일을 소설의 다음 장에 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소설에. 그러다 후지의 손목에 수갑에 끌려 다닌 자국이 있는 걸 발견합니다. 자국이 있었어요. 아사기는 미안하다고 사과하지만 후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열쇠가 달린 수갑을 새로 사러 가게에 들르기로 합니다. 지금 차고 있는 수갑을 풀기 위해서요. 하지만 상자를 읽어보니 안에 열쇠 없이도 뺄 수 있는 안전장치가 처음부터 들어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는 나중에 후지의 집에 손목밴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그녀는 직장에서 칵테일을 만들 때 자국을 숨길 수 있겠죠. 그녀는 이미 그에게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만 그가 오랫동안 그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을 듣고는 그것을 잡아 손목에 바로 착용했습니다. 처음에는 자국을 가리려고 컨실러를 바르려고 했지만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자국이 아물 때까지 손목밴드를 빌려달라고 부탁합니다. 어느 날 로즈에서 동료들은 손님들에게 활기를 불어넣는 방법으로 옷을 바꿔 입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분위기를 바꿔보려고요. 처음 2명이 들어오자 옷을 바꿔 입은 모습에 여자아이가 깨악 소리를 지르며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납니다. 옷 바꿔 입은 모습에 깨악 소리를 질렀습니다. 평소처럼 거만하게 행동하는 코아쿠가 정장을 입은 모습을 보며 그들은 그녀가 재력가의 상속녀로 여자친구에게 부드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이 조금 부끄러워하는 사람이라고 상상합니다. 부드러운 모습을 보이는 걸 조금 부끄러워하는 거라고요. 여자들은 또한 후지가 수호의 스타일 옷을 입어보는 것을 뚫어지게 쳐다보지만 그녀는 재킷을 입고 있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정말 준비되지 못한 것은 캐주얼 복장을 한 수호였습니다. 그녀는 다른 옷을 입고 여전히 공주 같은 말투로 계속했고 소녀들은 준비가 됐다. 수호에게 자기들을 자기야라고 불러달라고 돈을 다 쏟아붓기 위해서 방학은 손님들로 북적였다. 수호는 계속 일했지만 토키와를 전혀 보지 못해서 얼굴이 조금 창백했다. 그래서 후지는 전화해서 토키와에게 많은 물건을 가져오게 했다. 토키와는 수호에게 무언가 이상한 점을 느꼈고 그녀가 분명히 열이 있다고 지적했다. 후지는 토키와에게 수호를 집까지 데려다주고 하루 쉬게 하라고 했다. 수호가 집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무심해 보이자 토키와는 그녀의 열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문을 열고 그녀가 간신히 일어나는 것을 보니 그는 확실히 과소평가했어. 이번에는 그가 남자다운 모습을 보이며 그녀를 갑자기 들어올려 안았어. 소파로. 그녀의 체온이 38.5도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는 아플 때 도움을 청해도 괜찮다고 그녀를 안심시켰어. 아플 때.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약점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다는 불안감을 고백했어. 약점을 항상 완벽한 모습만 보여주는 수호를 알고 있던 토키와에게는 그럴만도 했어. 하지만 그는 오늘 그녀의 그런 드문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기뻤어. 수호는 그냥 앉아서 등을 기대고 누운 채 옷을 갈아입어야 하나 고민했어. 그녀는 그에게 그것도 보고 싶냐고 물었고 그는 당황해서 도망쳤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남았으면 하고 바랐다. 하지는 여자 옷을 입은 고하쿠를 만났던 이야기를 누나에게 했다. 그것은 그의 마음속 가장 큰 꿈이었다. 심지어 함께 놀 계획까지 세웠다. 그는 마냥 행복해야 할 것 같았지만 동시에 역겹다는 느낌도 들었다. 더욱이 그녀의 여자 옷차림에 더 끌리는 자신을 발견했다.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고 10발짝 뒤로 물러선 기분이었다. 발전의 반대였다. 처음 남자 옷을 입은 그녀를 봤을 때 그는 처음에 왜 그녀는 여장을 하고 하지만 이제 와서 자신의 머릿속에 여자 버전이 계속 떠오르는 이유를 궁금해했다. 그는 두 사람 모두와 함께하고 싶어서 미쳐버릴 것 같았다. 그의 여동생은 그가 마치 코아쿠를 자신과 바람 피우는 것처럼 말해서 웃었다. 그때 갑자기 여동생이 옆에서 듣고 있는 가운데 코아쿠에게서 전화가 온다. 코아쿠는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다. 해변 에피소드에 도착했고 많은 여성들이 후지와 수호가 운영하는 매점에 몰려들었다. 코아쿠는 그들이 친척의 사업을 위해 계약 업무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친척이 오늘 직원이 없어서 그녀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녀가 수호와 후지에게 도움을 청하자 여성 손님이 더 많아졌어요. 오늘 왜 여자 옷을 입고 있었을까요? 후지가 더 재밌을 거라고 했어요. 그녀는 계속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는 그녀를 남자로 보니 안도감에 동성애적 공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소년들에게 도와줘서 고맙다고 했고 하지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어요. 마음이 설상가상으로 대부분의 여자아이들이 코아쿠에게 관심을 보였어요. 하지는 그녀를 보호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죠. 코아쿠는 평소처럼 거만한 태도로 그들을 능숙하게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었죠. 그때 그는 코아쿠의 사진을 찍으려는 여자아이를 보았지만 코아쿠는 그 아이의 휴대폰을 내려놓게 하고 사진 촬영 금지라고 말하자 그 여자아이는 얼굴을 붉히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는 코아쿠에게 자신의 보호가 필요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녀의 그런 거만한 모습을 본 지 꽤 오래되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자 그는 어떤 코아쿠를 원하는지 여전히 혼란스러워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떤 코아쿠가 좋을지 그는 정신을 다른 데 팔기 위해 죽어라 일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코아쿠는 멋있다고 생각하는 몇몇 남자들의 시선을 끌었는데 마른 체격을 지적했어요. 그중 한 남자는 근처에 좋은 헬스장이 있다며 코아쿠가 근육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고 그녀의 팔을 잡았어요. 하지는 자신은 아직 코아쿠의 손도 잡아보지 못했는데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남자는 코아쿠에게 복근이 있으면 더 좋을 거라고 말했죠. 그 남자가 코아쿠의 배에 손을 대려 하자
하지는 달려들어 그 손을 쳐내고 코아쿠를 데리고 그곳을 벗어났어요. 한적한 곳에서 하지는 숨을 헐떡이며 코아쿠에게 자신이 남자들과의 문제는 다 처리하겠다고 한 남자가 코아쿠를 만졌기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남자들이 자기가 남장을 하고 있다는 걸 몰랐으니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나쁜 의도가 없었다. 그러고는 아직 손을 잡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았고 그 말을 크게 한 것에 대해 당황하기 시작했다. 코아쿠가 무슨 일인지 묻겠다고 그의 옆으로 내려왔고 이제 그들은 눈이 마주쳤다. 하지는 참을 수 없어서 도망쳐 다음 테이블에 음료수를 가져왔다. 면서 미친 듯이 소리쳤다. 코아쿠는 그의 문제가 무엇인지 전혀 몰랐다. 다른 친구들이 있는 곳에서 아사기는 그들이 모두 바닷가로 가는 길이었지만 햇볕 아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는 못했어요. 그때 코아쿠의 친척이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갔다고 그래서 번갈아 휴식을 취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아사기는 신이 나서 후지에게 같이 놀자고 물었어요. 후지가 거절하자 토키와와 하기와 함께 놀기로 했어요. 소년들은 신나게 놀았고 소녀들은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이제 돌아왔는데 흠뻑 젖었어요. 아사기는 후지에게 새로 잡은 소라게를 보여줬어요. 수호는 토키와에게 수건을 건네주며 그를 말리겠다며 놀렸어요. 말리겠다고요. 하지만 하기는 두 사람이 자기 앞에서 희롱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그래서 수호는 토키와를 다른 곳으로 데려갔다. 수호의 잘생긴 외모는 해변의 모든 여성들에게 빛났다. 토키와는 목덜미가 햇볕에 조금 탔다는 것을 알아챘고 많은 여자들이 자신의 등에 선크림을 바르는 것을 보고 수호는 토키와도 똑같이 하기로 했다. 자기 자신에게. 하지만 그의 맨살에 손을 대는 생각에 토키와는 수호의 팬들이 그 때문에 그를 죽이려고 할 거라는 상상을 했다. 어쨌든 결국에는 그가 몸에 선크림을 바르게 되었다. 처음에는 그가 스스로 바를 수 있는 부분만 발라주었다. 그런데 그 여자애가 그의 등에 선크림을 발라주겠다며 묘하게 제안하기 시작했어요. 해변에 있던 여자애들은 다들 좋아 죽더라고요. 토키와는 그걸 피하려다가 결국 물에 다시 빠졌어요. 그리고 수호가 그 위에 떨어졌어요. 이제 둘은 꽤 흥미로운 자세가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그 후 두 사람은 물에서 놀며 햇볕 아래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돌아올 때는 더 젖은 채로 돌아왔어요. 저녁에 친구들은 가게 문을 닫고 건배를 했어요. 코아쿠의 친척이 와서 남자애들에게 도움을 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갖고 놀 작은 복죽 몇 개. 그러자 여자애들은 평상시 여자 옷차림으로 나타났다. 보토키와와 아사기는 편안해했지만 하기는 계속 정신없이 날뛰었다. 친구들은 모두 시시한 폭죽뱀과 불꽃놀이 막대기를 가지고 재밌게 놀았다. 하기를 제외하고는 각 남자들은 각자의 여자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는 코아쿠가 불꽃놀이 막대기를 고르는 것을 보고 그녀를 남자아이로 상상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을 잃어가기 시작했다. 그때 코아쿠가 불꽃놀이 막대기 세트를 가지고 와서 둘이 함께 불을 붙였다. 하기는 말하려고 했지만 제대로 말하지 못했다. 코아쿠는 여름 축제 이후로 그들 사이가 어색해진 것을 언급했어요. 축제요. 처음에는 자기 착각인가 싶었지만 지금은 그가 다시 이상하게 행동하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오늘도 역시 자신이 잘못한 게 있는 것 같아 사과했고 다시 사이좋게 지내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화해하고 싶었어요. 하지는 자신의 행동 때문에 코아쿠를 힘들게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걸 깨닫고 괴로워했어요. 누나와 했던 대화를 떠올리며 바람 피운다는 의심을 받을까 봐 걱정된다고 말했어요. 아까 누나랑 했던 대화 말이에요. 코아쿠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궁금해했어요. 하지는 친구가 그 일에 대해 털어놓았다고 말하며 어떻게든 바람 유혹에서 빠져나갔어. 자기가 다른 사람을 바람 피운 게 아니라 친구가 고백했다는 거였지. 그러자 코아쿠는 성급하게 굴었던 것에 대해 사과했고 하지는 코아쿠의 귀여움에 정신 팔려서 거짓말한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어. 그리고 거짓말한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지. 그러고는 어떻게 도와줄 수 있냐고 물었어. 그래서 하지는 친구가 여자처럼 옷 입는 걸 좋아하는 여자애를 좋아한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어냈어. 여장을 자주 하는 여자애라고. 상황을 들은 코아쿠는 여장하는 여자애가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바람으로 오해될 수 있는지 궁금해했어. 여장하는 여자애가 같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 나서 말이야. 그러고는 같이 파르페를 먹었던 때를 이야기했어. 그때 코아쿠는 남성 위류. 그녀는 처음에 사람들이 두 남자가 파르페를 함께 먹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할까 봐 부끄러워했어요. 하지가 남자든 여자든 달콤한 것을 즐길 수 있다고 하니까 남들이 뭐라고 할까 봐 하는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하지의 친구가 자신의 처지를 잘 살펴본다면
그 여자를 있는 그대로 좋아하는 거니까 괜찮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는 그 말을 마음에 새기고 자신이 너무 어리석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친구들이 더 큰 폭죽을 터뜨리면서 코아쿠와 하지에게도 함께 하자고 했어요. 코아쿠의 손을 잡으며 하기는 그녀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좋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이제야 처음으로 손이 닿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당황해 혼자 달아나 버렸다. 코아쿠는 그가 묘사했던 여장한 소녀에 대해 더 생각하기 시작했고 그가 자신을 말하는 건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후지가 그녀를 부르는 소리에 깊이 생각할 틈은 없었다. 그날 밤 늦게 소년들은 코아쿠의 친척이 예약해준 여관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곳이었다. 그들은 편의점을 찾기 위해 밖으로 나가기로 했는데 갑작스러운 여행이라 준비물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간식 사들고 온 하기는 취해서 꼬박꼬박 코아쿠에게 남자친구가 있는지 궁금해했다. 남자친구가 자기보다 먼저 코아쿠의 매력에 눈치챈 남자들이 엄청 많을 거라고 생각했다. 혼자서 온갖 상상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하지만 친구들이 코아쿠가 미팅에 갔었다는 말을 해주자 미팅에 가서 남자친구가 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며 기뻐했다. 미팅에 가서 남자친구가 있을 리가 없어. 다음날 아침 토키와가 제일 먼저 일어났는데 밤늦게까지 마신 술 때문에 뻗어버린 친구들을 깨울 수가 없었다. 완전히 뻗어버렸어. 그래서 혼자 나가서 관광을 좀 하기로 했다. 그때 물가에 앉아있는 수호를 발견했는데 여자들의 시선을 끌고 있었다. 평소처럼 그는 그녀를 조심스럽게 불렀지만 그녀의 놀란 반응에 자신도 놀랐다. 그의 부름에 그녀는 분명히 멍하니 어제의 즐거웠던 시간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았다. 그의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다. 그러자 토키와는 그녀를 데리고 관광을 가자고 했고 일이 있었지만 그녀는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기꺼이 이를 빼먹었다. 그들은 길거리 노점에서 간식을 사 먹었는데 토키와는 운 좋게 하트 모양의 튀긴 문어를 얻었다. 두 사람은 노점상에서 간식을 사 먹다가 토키와는 운 좋게 하트 모양의 튀긴 문어를 샀다. 하트 모양이었다. 몇몇 여자아이들이 사진을 찍고 싶어하며 그를 둘러쌌지만 수우는 그들의 얼굴을 붉히게 만들며 그가 개입한다. 뒤편에서 그녀는 갑자기 그에게 자신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하고 그렇게 한 후 그들은 함께 탐험을 나선다. 더 많은 곳을 즐겁게 함께 시간을 보낸다. 결국 그들은 아름다운 바다 전망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도착하여 작은 소원을 들어준다고 알려진 기념종을 발견한다. 토키와는 소원이 없어서 수우는 그에게 자신과 함께 종의 끈을 잡으라고 말한다. 그녀의 소원을 이루는 것을 돕기를 바라면서 종을 친 후 그는 그녀에게 무슨 소원이었는지 묻지만 그녀는 그에게 말하지 않고 일하러 돌아가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는 미래에 그녀의 소원을 기대할 거라고 말한다. 나중에 장미집에서 수호가 평소처럼 여자애들을 꼬시는 걸 보면서 남자애들은 처음 함께했던 미팅 때의 추억을 이야기했다. 그러자 여자애들 각자가 와서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애와 평소처럼 이야기를 나눴다. 평소처럼 수호는 토키와와 다시 미팅을 하자고 제안했지만 그는 충분하다며 거절했다. 이제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러고 친구들은 킹스 게임을 하려고 제비뽑기를 했고 평소처럼 하루를 보냈다. 평소처럼. 좋아. 정말 재밌고 귀여운 애니메이션이었어. 더 많은 콘텐츠를 보려면 구독하세요. 그리고 다음 영상도 봐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